그 얘기했던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국의 조세 부담률 상승 속도, 상승 속도가 2010년에서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제 우리가 OECD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2배가량 빨랐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르고 있다. 빠르게. 그러니까 2배나 더 빨리 오르고 있다. 증가율이 높다는 얘기죠. 네네네.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네.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각종 이제 부자 증세가 이루어진 결과인데요. 네. 세금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세금에다가 공적 연금이라든지 네. 사회보험들도 있잖아요, 그죠? 납부에까지 반영한 국민 부담률이라 그래요, 이거를. 국민 부담률도 빠르게 높아지면서 2021년 GDP의 29.9%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아마 30%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연구소 윤PD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차창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얘기로 저희한테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지난 4월 23일에 네. 국회 이제 예산정책처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2023년 대한민국 조세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아, 네네. 관련해서 세금이나 절세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아, 네.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얘기라고 합니다. 세금이라는 단어,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지끈지끈하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지 않을 얘기지만 한번 쉽게 풀어주실 걸로 생각하고, 어떤 얘기일까요? 네. 세금 얘기를 이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이제 많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네.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아주 세밀한 세금 얘기는 아니고 아주 큰 관점에서의 얘기거든요. 그 얘기했던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국의 조세 부담률 상승 속도, 상승 속도가 2010년에서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제 우리가 OECD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2배가량 빨랐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르고 있다. 빠르게. 그러니까 2배나 더 빨리 오르고 있다. 증가율이 높다는 얘기죠. 네네네.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네.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각종 이제 부자 증세가 이루어진 결과인데요. 네. 세금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세금에다가 공적 연금이라든지 네. 사회보험들도 있잖아요, 그죠? 납부에까지 반영한 국민 부담률이라 그래요, 이거를. 국민 부담률도 빠르게 높아지면서 2021년 GDP의 29.9%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아마 30%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2010년에 GDP 대비 한 17.2% 네. 정도였는데 2021년에 이제 22.1%로 높아졌어요. 네. 이제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이 지금 25%니까 네. 한국은 지금 22.1%. 그러면 조금 낮죠, 아직까지도. 네, 그렇죠.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증가율은 한국은 4.9%포인트로 2배 이상 높았어요. 이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조세 부담률은 22.9에서 25%로 2.1%포인트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은 2.1%포인트가 올라갔는데 네. 한국은 4.9%포인트가 올라간 거죠. 2배 올랐다. 상승률이 2배가 넘죠, 그죠? 네네. 훨씬 더 높아요. 특히나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빠르게 지금 늘고 있는데요. 네네. 상속 증여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2011년에 0.2%였어요, 한국이. 네. 0.2%인데 2021년에 0.7%로 올라갔어요. 0.2%에서. 그러니까 세부 부담 상승폭이 0.5%포인트나 돼요. 0.5%포인트. 엄청난 거죠. 네. 근데 OECD 평균이 10년 동안 오른 게 0.1%포인트예요. 그러니까 5배인 거죠. 한국 0.5%포인트나 올라갔는데, GDP 대비해서. 예. 그러니까 오늘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들도 그래도 많이 어렵진 않죠. 네. 어렵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저희의 지금 세금 상승률이 OECD 국가 평균의 2배 정도라고 생각된다라는 것이고, 아까 5배가 되는 것도 있었는데, 증여세하고 상속세. 네.
증여세나 상속세는 OECD 국가의 평균의 5배 가까이 되게 오르고 있다. 상승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으로부터 수치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 관련해서는 엄청난 수준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떼가 버리면은 남는 게 뭐가 있나요? 저희 그 서민들이나 그쵸?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갖고 가는데요. 예. 지금 뭐 윤 PD가 얘기한 게 네. 얘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 그렇죠. 제가 이제 앞서 얘기한 것들은 이제 세금 관련해서 이미 일어난 일들인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리고 우리의 재테크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네.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죠? 네. 예, 근데 제 생각도 그렇지만은 제가 직업상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앞으로 세금 부담은 지금보다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예, 낮아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는 추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전에도 예. 다뤄주셨죠. 예, 이게 이제 뭐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단기간에 달라지기는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네.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15세에서 64세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줄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지 부담이 커지는 노년층이 늘어나는 상황이 지금 뭐 지속될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부가 써야 될 돈은 늘어나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정부는 어떻게든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세금을 낼 경제활동 인구가 줄게 되면은 인당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줄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마른 수건 쥐어짜기의 강도가 지금보다 더 세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도 급격히 늘고 있는 세금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진다면은 정말 이제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더 찹찹해집니다.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현실이 됐죠. 그러면 앞으로 일반 개인들은 재테크를 할 때 세금 부분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종합자산관리사로서 제가 고객들을 만날 때 저는 절세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네. 절세를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 실질 수익률이 훨씬 쉽게 그리고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절세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절세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절세는 뭐 단기적으로 뭐 1년, 2년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는 사실 1년만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2년만 하고 관둘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재테크 할 거란 말이죠. 네. 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 뭐 1년만 늘 것도 아니고 2년만 늘 것도 아니고 아마도 꽤 오랫동안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세를 볼 때도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이 비과세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과세 상품을 고를 때 저는 두 가지 기준을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무기한과 무제한이라는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기한이라는 말은 기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한 없는 비과세. 네. 이게 뭐냐면 종신 비과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비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다음에 무제한이라는 것은 금액적인 무제한을 얘기합니다. 한도 없는 게 있나요, 지금? 제한이 그런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품이 있죠. 오. 그러니까 즉 한도가 없이 비과세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한도도 없고 죽을 때까지 비과세가 되는 상품이라면 이제 가장 강력한 절세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절세 상품을 선택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무제한 비과세라고 하셨는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가장 많이 오른 세금이 증여세와 상속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절세에도 도움이 될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증여세하고 상속세 관련 절세 관련 얘기는 굉장히 사실 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장 많이 뭐 얘기하는 간단한 방법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상속세 재원 마련 전략인데요. 네.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네. 종신보험은 이제 원금 대비 보험금이 아무리 크더라도 네. 보통 종신보험은 이제 뭐 반 내고, 그러니까 뭐 1억 내고 2억 받는 상품이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완납 기준으로. 사실 1억 낸다는 게 1억을 채 못 내도 2억을 줍니다. 사망했을 때는. 근데 완납할 때 1억을 내면은 2억 정도는 받는다. 네. 물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가입하면은 그것보다 좀 적을 수는 있고, 나이가 젊어서 가입하면은 2배가 아니고 3배, 4배도 될 수 있는데, 네. 일단 그냥 퉁쳐서 네. 퉁쳐서 그냥 1억 내고 2억 받는 상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1억 내고 2억을 받는데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 수익이잖아요. 1억 원에 대해서는 수익인데 세금이 한 푼도 없는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피보험자하고 다르게 설정을 하면, 설정을 하면은 피보험자 사망할 때 소유권의 문제도 없어서 100% 비과세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속세도 없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 재원 마련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뭐 금융권에서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는 순간부터 확정적인 금액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한 달 내고 죽어도 2억을 줘요. 아까 얘기한. 완납했을 때 1억이라도. 그래서 확보되기 때문에 언제 사망하더라도 확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리스크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디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러면 아까 상속세도 아예 안 낸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방법이 또 따로 있는가 보네요. 뭐 특별한 뭐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은 앞으로 세금이 늘어날 것이고 절세가 더욱 중요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절세에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좋은 대안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락처는 여기 첫 댓글과 저희 채널 소개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얘기